할 때 무릎이 아무것도 안 들고 하시는데도 힘이 들어요? 물병 드세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들고 하면은 자세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뭘 좀 잡고 무게가 좀 있는 거 하시면 좋아요. 어깨 운동할 때 승모근 쪽에 잡고 힘을 주게 된다. 승모근이 아예 안 쓰일 수는 없어요. 같이 쓰이는 그 근육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팔 드는 동작에서도 승모근 당연히 개입이 될 수 있는 협력 근육이에요. 그래서 안 쓰일 수는 없지만 자꾸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횟수를 좀 줄여주신다던가 아니면 뭐 무게를 줄여주신다던가 그리고 어깨가 승모근이 좀 많이 개입이 되는 것 같다 하실 때는 쉬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잡고 좀 동작을 좀 더 어깨 부분에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좀 천천히 동작을 해주시고 횟수를 많이 하지 마세요. 횟수를 많이 하지 마세요. 스쿼트 할 때 무릎이 아프시면요, 무릎이 아픈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쿼트 밴드를 한번 써보세요. 스쿼트 밴드를 써서 엉덩이 근육이 조금 더 일을 많이 하게끔 활성화를 시켜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동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쇄골이 짝짝이에요. 한쪽은 일자인데 한쪽은 사선이에요. 올라갔다는 얘기죠. 올라간 쪽 있죠. 쇄골에 올라간 쪽 부분이 팔이 조금 더 올라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왼쪽이 쇄골이 조금 더 올라가 있는데 아주 미세한 차이긴 해요. 왜냐면 저는 왼쪽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는 운동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쇄골의 높이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쇄골의 차이가 난다고 해서 내가 몸에 불편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뭐 심하게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아마 올라간 부분을 계속 그 팔을 올리는 동작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 본인 눈에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있어요. 특히 몸이나 내가 뭔가 좀 보기 싫어하는 부분들은 더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걱정을 하시지 마세요. 스쿼트를 할 때 골반이 이제 비대칭이시래요. 왼쪽이 약간 뒤로 빠지는 자세인데 스쿼트 자세를 했을 때 뭔가 불안정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일단 골반 운동부터, 골반을 잡아주는 운동부터 내발기기 자세에서 왜 다리 한 다리씩 드는 운동 있죠? 이렇게 뒤쪽 다리 들고 오른쪽 다리 들고 하는 내발기기 자세에서 하는 운동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척추측만증 있으신 분들, 골반 비대칭 있으신 분들은 이런 운동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중심을 내 몸의 어떤 회전 같은 거를 계속 뭐라고 해야 되죠? 회전을 계속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 움직임에 대한 저항성을 길러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스쿼트 동작을 할 때도 구조가 많이 바뀌셨다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하다 하시고 뭐 통증이 있다 하실 때는 그 동작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운동을 할 때 내가 그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있다 하는 동작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계속 막 안 되는 동작들을 남들은 되는데 내가 안 되는 동작들을 너무 통증을 참으면서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동작 아래 단계들이 운동들이 충분히 다 있고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하나하나씩 해주시고 다음에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운동하시는 것보다 오늘 내가 스쿼트를 한다 그러면 이 엉덩이 근육이나 골반 부분에 가동성이 나오게끔 준비 운동을 먼저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종아리도 좀 많이 풀어주시고 그리고 엉덩이 근육 뒤쪽에 우리 폼롤러 같은 걸로도 밀어주시고 가동성이 좀 나오게끔 스트레칭도 많이 해주신 다음에 하세요. 어깨에 항상 긴장이 돼서 올라가 있는데 저도 그래요. 사진 찍을 때 어깨 힘 빼세요, 어깨 힘 빼세요 하는데 어깨 힘이 잘 안 빠져요. 근데 이런 분들은 오래됐을 거예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긴장을 많이 하시거나 혹은 뭔가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긴장을 많이 하시거나 집중 모드에 많이 들어가는 분들이 이런 성향들이 좀 있어요. 성격과도 굉장히 좀 밀접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깨가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내가 숨을 더 잘 못 쉰다는 거예요.
호흡을 충분하게 담을 수 있는 체형과는 좀 멀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호흡을 좀 잘 쉬는 거가 중요해요. 호흡을 잘 쉬어주는 게 중요하고, 명상 같은 것도 저는 되게 추천해요. 뭔가 집중을 계속 해야 되는 것보다 내가 만약에 어깨 긴장이 너무 많이 돼 있다 하시는 분들은 몸에 힘을 빼는 연습들을 좀 하셔야 돼요. 유튜브 가면 제가 좀비 스트레칭이라고 올려놓은 거 있어요. 어깨 긴장이나 그리고 내가 너무 뭔가 몸이 정말 이 경직이 돼서 힘을 뺄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좀비 스트레칭을 추천합니다. 좀비 스트레칭은 집에서 천천히 여유로운 음악을 좀 틀어놓고,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음악들을 틀어놓고 천천히 고개부터 떨어지고 어깨 그리고 갈비뼈 골반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눈을 감고요. 천천히 이렇게 또 다시 올라와 주세요. 다시 천천히 또 반대쪽으로 내려가는 거. 좀비 스트레칭 정말 추천해요. 그거 저는 척추가 굉장히 뻣뻣할 때, 뻣뻣한 느낌이 들 때 자주 해요. 그냥 서 있을 때도 왔다 갔다 흔들흔들 하면서 몸에 좀 힘을 빼는 연습들을 하거든요. 그거 꼭 추천드려요. 해보시고 몸이 정말 편안한 거 느끼시면 댓글 한번 꼭 달아주세요. 레옹쌤, 저는 평소 식단은 프로필 찍기나 아니면 좀 뭔가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좀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근육이 정말 잘 빠져요. 30대 이후로는 근육이 이렇게 조금만 운동 안 해도 3일 정도면 배가 이렇게 훅 나오고 근육이 쏙 빠져요. 근육이 쏙 빠져서 단백질을 꼭 챙겨 먹어요. 단백질을 꼭 챙겨 먹고,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무조건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하셔야 돼요. 20대나 이럴 때, 아가씨 때는 굶어서도 금방 빠지는데요. 30대 이후에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살 빠지는 속도가 점점 더뎌져요. 신진대사도 그렇고, 몸의 어떤 순환도 느려지게 되죠. 혈관들도 굉장히 탄력들을 많이 잃고, 또 노폐물도 점점 많이 쌓이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혈액순환에 좋은 보조제 같은 거, 약은 아니지만 순환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들 있잖아요. 오메가3라던가 홍삼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 혈액순환에 좋은 것들. 저는 홍삼을 정말 먹은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 먹는 것도 정말 전부터 계속 먹어왔던 건데, 아침에 공복 먹고 또 유산균 먹고 그러고 유산소 할 때 있어요. 근데 정말 다이어트는요, 30대 이후부터는 굶고 하는 다이어트는 살 처짐도 부르고요. 그리고 셀룰라이트 알갱이 되게 커져요. 그거 정말 피하셔야 돼요. 셀룰라이트 알갱이가 정말 이게 울퉁불퉁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안 먹어서 빼면, 내가 평생 안 먹을 수 있으면은 안 먹고 뺄 수 있지만,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뭔가 이 다이어트를 하는 거는 이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챙겨가면서, 정말 3일 뒤에 4일 뒤에 급하게 뭔가 휴가를 가야 된다 했을 때는 그렇게 뺄 수 있지만, 그거를 자주 하고 오래 할 수는 없다라는 거 맞죠?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몸의 어떤 혈액 순환 도와주는 거, 반신욕도 좋고요, 마사지도 좋고요, 그리고 스트레칭 꾸준하게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땀을 흘리고 또 호흡이 차게끔 하는 유산소들을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것만으로도 컨디션 조절하기 정말 쉬우실 거예요. 맞아, 몸에 힘 빼는 게 사실 더 힘들죠. 정말 호흡을 잘 체크를 하세요. 내가 긴장을 하거나 또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을 겪을 때 호흡을 자꾸 참게 돼요. 저는 정말 둘째 낳고 나서 한번 정말 비행기 안에서 실신한 적이 있어요. 제가 블로그에도 예전에 한번 올려놨었었는데, 갑자기 숨이 막힐 것 같고 몸이 막 경직이 되고, 그리고 심장이 멈출 것 같은 느낌 있죠. 죽을 것 같은 느낌. 호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다 체형과도 정말 관련이 많고 마인드적인 부분들이랑도 연관이 많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제가 좀 긴장을 많이 하거나 어깨나 목이 좀 불편할 때
호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체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좀비 스트레칭 꼭 해보세요. 아시겠죠? 라방은 금요일, 매주 원래 금요일 9시에 하는데요. 원래 금요일 오전에 했다가 오후 시간으로 바꿨어요. 저는 오전에 좀 운동을 하는 편이긴 한데 오후에 하고 있고, 오늘은 토요일 날에 이렇게 하게 됐어요. 홍삼 드셔야 돼요. 그 홍삼에 왜 성분 정말 잘 보고 드세요. 그 진세노, 그 뭐라고 하죠? 뒤쪽에 그 홍삼에만 들어있는 그 성분인데 진세 뭐였지? 진세노, 기억이 갑자기 안 난다. 꾸준히 더 먹어야 되겠어요. 더 열심히 먹어야 되겠어요. 기억력을 좋게. 뒤쪽에 그 부분이 최소 20mg은 넘어야지 효과가 좋대요. 저도 지금 꾸준히 먹고 있어요. 그거는 거의 좀 오래됐어요. 항상 드시는 거 좋아요. 잘 챙겨 드시고 계신 거예요. 다이어트 할 때는 정말 보조제 같은 것도 뭐 단백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몸에 얼만큼 흡수가 잘 되고 영양소가 나한테 필요한 영양소인지 체크를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멀티비타민, 그리고 오메가3, 그리고 만약에 유산소 운동이나 좀 힘든 운동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다 했을 때는 그 활성산소 없애주는 그 코큐텐 비타민도 먹고요. 그리고 이제 혈액순환 도와주는 거 오메가3는 꼭 드시는 게 좋고, 보조제로 홍삼 같은 것도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건 정말 꾸준히 드셨을 때 효과가 오는 거기 때문에 잘 보고 드시면 좋아요. 만삭 때부터 지금까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자다가 쥐가 나신대요. 이런 분들은 저도 쥐가 굉장히 잘 나요. 종아리랑 이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쪽 있죠. 이쪽이 정말 예전에는 잘 그걸 못 참았는데 요즘은 다리를 그냥 쫙 펴요. 예전에는 잘 못 폈거든요. 근데 지금은 참고 쭉 펴요. 펴서 빨리 이거를 사그라들게 하는데, 대부분 다리 쪽에 쥐가 잘 나시는 분들은요, 체중이 좀 뒤쪽으로 많이 걷게끔 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엉치 부분이나 허리 부분들이 또 안 좋으실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거의 정말 10명의 7, 8분들은 종아리가 계속 붓거나 아프신 분들 있죠. 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뒤쪽에 내가 중심을 계속 쿵쿵 떨어지게 걷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낮은 신발들은 정말 피하셔야 돼요. 엉치에 통증 있으신 분들 있죠. 환도선다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함 느끼거나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낮은 신발 꼭 피하셔야 돼요. 낮은 신발 정말 피하셔야 돼요. 쪼리 같은 거 있죠. 게다가 골반도 되게 안 좋게 해요. 쪼리는 이게 신발이 내가 발에다 힘을 주지 않으면 벗겨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발을 내가 무릎을 잘 굽혀서 앞쪽 근육, 우리 대퇴도 써야 되고 엉덩이 근육도 제대로 쓰면서 추진력을 나가야 되는데 자꾸 벗겨질 것 같으니까 다리가 이 굽힘을 잘 안 하고 좀 뻣뻣하게 걷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 골반 쪽, 골반 앞쪽 이런 부분 있죠. 골반 앞쪽 이런 부분이 피곤하게 되는 거죠. 자꾸 쿵쿵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 흡수를 우리가 제대로 잘 해줘야 되는데 이 한쪽 부분에서 너무 많이 충격을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아리 부분이 많이 붓거나 막 너무 아프거나 얼마 걷지 않았는데도 하시는 분들은 뒷굽이 한 3cm에서 4cm 정도 있는 굽을 좀 신고 다니시면 좋아요. 그래서 뒤쪽 부분에 체중이 너무 가게끔 걷지 마시고, 제일 좋은 거는 팔도 좀 크게 치시면서 복폭을 좀 넓게, 그러니까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요 허리가 덜 아파요. 특히 출산 후에는 아이들 이제 좀 걷기 시작하면 걸음걸이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이가 뛰는 게 아니라 걷기 때문에
나도 그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걷게 돼요. 놀이터 같은 데 가도 천천히 걷게 되다 보니까 체중을 자꾸 뒤쪽에 두게 돼요. 그러다 보면 종아리도 당연히 불편하고 엉치 부분, 허리 부분에 계속 스트레스가 가기 때문에 낮은 신발보다는 좀 뒷굽이 있는 편안한 신발을 신어주시는 게 허리에 덜 부담이 가실 거예요. 아시겠죠? 발가락 관절염 와서 병원 갔더니 쪼리를 버리라고 그랬대요. 근데 쪼리 너무 편하잖아요. 그쵸? 안 신을 순 없는데 오래 나갈 때는 그 쪼리는 안 신으시는 게 좋아요. 뒤꿈치가 낮고 바닥이 얇은 거는 정말 이 허리에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아까 종아리에 쥐가 많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폼롤러 같은 걸로 꼭 앞쪽 고관절 부분들을 좀 많이 풀어주세요. 앉아있거나 오래 앉아있거나 쭈그려 앉거나 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쥐가 잘 나요. 왜냐면 우리가 고관절 앞쪽이나 이 부분들은 큰 혈관들이 지나다니는 근육이기 때문에 앉았을 때 계속 호수를 우리가 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꾸기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다리로도 순환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반신욕 같은 거 하실 때 너무 뜨거운 물에 하시지 마시고 살짝 그 몸 체온보다 조금만 뜨겁게, 너무 뜨거운 물에 하면 오히려 이 하지에 안 좋아요. 혈관이 조금 확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약간 피로를 풀 수 있는 온도에 물 온도를 좀 맞춰놓고 풀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일 같은 거 발라서 잠자기 전에 항상 그날 피로를 풀어주는 게 다리 굵어지지 않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다리 알이 발달한 것 같은데 종아리 알도 빠질 수 있나요? 걸음걸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대부분 걸을 때 발의 바깥쪽이 이렇게 팔자 걸음으로 가시는 분들은 특히 더 종아리 근육이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걸음 걸을 때 우리 앞쪽 근육과 엉덩이 근육 잘 쓰일 수 있게끔 한번 걸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진세노이드. 아까 제가 홍삼의 제일 중요한 그 성분, 진세노이드. 근데 정말 추천해요. 홍삼이나 이런 거는 꼭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30대 이후로 특히 면역력 같은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유산균 먹은 지도 지금 벌써 한 3년 넘었고, 또, 진짜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종류별로 많이 먹어본 것 같아요. 거의 안 먹어본 거 없이. 근데 지금 계속 꾸준히 먹고 있는 거는 홍삼, 그리고 멀티비타민, 오메가3, 이제 좀 많이 날을 샌다. 제가 이제 밤에 일을 하잖아요. 동대문 쪽에 있다 보니까 밤에 일을 많이 해서, 그런 날에는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 같은 것도 많이 좀 먹는 편이에요. 근데 가장 많이 먹는 거는 일단 멀티비타민, 비타민 C, 그리고 유산균, 되게 많이 먹네요. 오메가3, 그리고 코큐텐. 폼롤러는 이거 괜찮아요. 바디맵 건데 그 큰 사이즈가 아니고 지름이 8cm짜리예요. 27초 남았다 벌써. 요거 구매하시면 좋을 거예요. 근데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해요. 좀 싸게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요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토요일인데 휴가 가시는 분들도 많죠. 차 안에서 많이 앉아 계실 때 스트레칭 좀 많이 해주시고 많이 움직여 주세요. 자, 그럼 오늘 토요일 잘 보내시고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갈게요.